안녕하십니까 여러분. Find Stock DNA 창립자 한창호입니다. 오늘은요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 에피소드 네 번째로서요 주말에는 주식을 보유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서요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마다요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는요, 이게 간행적으로 주말마다 항상 대형 사건들이 또는 사고가 항상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정부나 또는 그 큰 대기업들이요, 그 중요한 뭐 정책 변경 또는 뭐 기업에 관하여 큰 의사결정 이런 거를 내릴 때 그 간행적으로요 꼭 금요일 장이 끝나고 난 뒤에 또는 주말에 이런 대형 발표를 하는 일이 간행적으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우는 이유가 그거죠.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조치다 라는 미명하에요 꼭 장이 한 주 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대형 폭탄을 퍽 던집니다.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 버리죠. 이게 만약에 장중에 이런 그 주중에 장이 열려 있을 때 이런 대형 폭탄이 떨어지면요, 사람들이 이제 빠르게 사고 수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형 어떻게 뉴스를 듣고요, 뭐 주식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사고 이래가지고 그런 충격을 흡수해가지고 이게 그냥 큰 태풍이 되지 않고 그냥 차잔 속에 폭풍으로 끝날 수 있는 일도 이렇게 도저히 대처를 할 수 없는 주말 장이 끝나고 나서 또는 또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발표를 해버리면요.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다면요. 어떻게 주말에 어떻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이게 엄청난 그 여파가 몰려오는 거죠. 자, 이런 일이요. 금융시장에는 그냥 간행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는 또 이게 주말에 참 사건 사고가 대형 사고가 참 많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금융 위기들이요. 요즘 한 1, 20년 단위로요. 심심하면 일어납니다. 그것도 주말 무렵에 이런 일들이 펑펑 터지고 일어나죠. 그래서요. 주말이 되면요. 이게 금융시장에 참 악재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요. 유난히 최근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되도록이면 주말에는 주식을 보유하지 마시라. 다시 말해서 금요일 장이 끝나기 전에 포트폴리오 정리하시고 주말 편안하게 지내시고 또 월요일 날 새순 새 부대처럼 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마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매번 구성할 때마다 그 비용 부담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는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요. 크게 보면 정근거래소 하고요. 우리 정근사에 내는 수수료로 구성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정근사마다 경쟁이 워낙 심해가지고요. 수수료 무료 이렇게 내세우는 정근사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정근사들 이벤트 기간을 살펴보시면요. 개인들의 경우에는요. 수수료 무료로 거래할 수 있는 정근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요. 정근거래소도 2025년 1월 1일부터요. 0.15%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근거래소율이 이전에 어땠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KOTC 요 시장들이요. 전부 변경 전에는요. 0.18%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거래세가 0.03%였고요. 노천 특별세가 0.15% 이래가지고 0.18%로 냈거든요. 그러다가 2025년 1월 1일부터요. 이게 다 0.15%로 다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후에 코스피 시장은요. 거래세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농어촌 특별세 0.15%만 내면 되죠. 그래서 뭐 0.15%도 부담스럽다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주말에 발생할 수 있는 악재에 비하면요 무시할 만한 아주 적은 비용입니다. 요거 데일리바 요게 아마 그 뭐 리스크 관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요 value at risk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요 특정 확률 주로 뭐 95% 데일리바를 많이 계산하는데요 95% 확률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요 주식마다요 우리 데일리바를 계산해 보면 일반적으로요 이게 우리 주식 매매 비용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자기가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요 갑자기 이렇게 큰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자기가 95% 환율로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 그걸 계산해 봤을 때 거래 비용에 비해서 뭐 거래 비용은 정말 무시할 만한 비용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굳이 우리가 이런 폭탄을 안고서 주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주말마다요 한 주마다 우리가 계속 리밸런싱 하는 거는요 정말 개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우리 포트폴리오 유지 시 발생 가능한 비용이요 포트폴리오 재구성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제가 엄청나게 크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요 개인들은 굳이 주말에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은요 법률적 의무에 의해서요 자산의 일정 비율 주로 60% 이상을요 항상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기관 투자자들은요 이게 주말이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다 팔아치울 수 없다는 겁니다. 얘들은 항상 주식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들은요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뭐 개인들이 이 주식 주말에 안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페널티 무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기울어진 정말 개인들에게 유리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요 우리가 잘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주말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게 일단 주기적인 리밸런싱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워렌도요 뭐 좋은 주식 쌀 때 사서 장기간 보유한다는데 이 사람도 무조건 장기 보유하는 게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그 자기 포트폴리오를요 좀 살펴가지고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요 개인은요 워렌 버핏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게 최적이 아니라는 것을 앞쪽의 에피소드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요 개인들은 뭐 장기 보유가 목표라 하더라도요 뭐 그거를 일주 단위로 리밸런싱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는요 주식 일단 보유하지 말고 처분해 가지고 그 주에 수익을 취할 수 있으면 취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적절한 종목 골라서 다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주 단위로요 리밸런싱을 해 나가는 게 위험 관리나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개인들에게는 참 유리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요 제가 한 줄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장 흐름에 가장 적합한 종목들을 골라 매주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면 수익 및 위험 관리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개인들은 주말에 굳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의무도 없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기를요 한 주 단위로 맞춰 가지고요 매주 이걸 리밸런싱 하면서 그 주에
이제 투자해서 생긴 이익을 제가 취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시장상에 가장 적합한 종목들 다시 골라서 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시는 게 수익 관리나 위험 관리 측면에서요. 그냥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그 위클리 리밸런싱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Find Stock DNA 그 화면을 보면서요. 이렇게 이제 매주 리밸런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 Find Stock DNA 초기 화면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요. 이게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아이스코어를 그 계산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코어는 누구나 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전 세계 주요 주가 지수의 구성 종목들을 다 분석해 가지고요. 이제 투자에 적합한 점수 아이스코어를 계산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코어가 높은 종목은요. 롱 포지션 취하기 좋고요. 낮은 종목은 우리가 공매도 또 숏 포지션 취하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주요 주가 지수인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이게 코스피 200, 코스피 50, 코스닥 150, KRX 100 이런 것들을 K탑 30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다우존스, 나스닥, S&P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랑스의 깍40, 그 다음에 독일 닥스, 영국의 FTSE 100, 그 다음에 유럽 전체를 통합하고 있는 스탁스 50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는 중국 CSI 300 제공하고 있고요. 홍콩 샹하이 인덱스 구성 종목들에 대한 아이스코어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일본 니케이 225의 구성 종목에 대해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메리카 지역의 IWRX, 그 다음에 IPC, 그 다음에 캐나다 주식이죠. TSX 60에 대해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번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겠다 하면요. 미국 주식의 이 정렬 방식을요. 제가 종목명 말고 롱 포지션을 취하시겠다 하면 매수 우선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표시 종목 수를요. 한 20개 정도 넉넉하게 두는 겁니다. 20개 정도 넉넉하게 두고요. 여기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면 나스닥 종목 보시면요. 여기 이제 회사 이름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스코어가 계산되고 투자 의견이 뭐 강력 매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일단 뭐 강력 매수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 강력 매수 부분이 한 10개 가량 나와 있네요. 이 종목들을요 쭉 보시고 일단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거를 택하시고요. 그리고 그 회사들을 몇 개 뭐 고르는 거죠. 한 대여섯 개 정도 골라가지고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는 겁니다. 분석해 보시는 거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금 이게 개별 종목이 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기 들어가서 먼저 여기서요. 종목을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종목을 선택해 가지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미국의 나스닥의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일단 요번에 롱 포지션 취한다 하면요. 매수 우선 이렇게 하시고 표시 종목 수를요. 10개 아니고 한 20개 정도 넉넉하게 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자기가 친숙한 기업이 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고요. 또 뭐 요 중에서 하나 뭐 한번 뭐 강력 매수 또는 매수 이런 종목에서요. 적절히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뭐 저는 코스트코 한국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만약 내가 코스트코에 대해서 이번 주에 롱 포지션을 시작했다. 그러면 코스트코에 대해서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각도가 있는데요. 종목 분석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트코가 고평가되어 있나 저평가되어 있냐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해외 보면 고평가 저평가 있죠. 해외 부분하고 미국 부분에 들어가서 아까 나스닥 100이었죠. 나스닥 100, 나스닥 100에서 구성 종목
코스트코 들어가 보는 겁니다. 코스트코 쭉 이름 코스트코 여기 있죠. 코스트코 하고요. 그래서 이 자본 제거 주가를요. 일단 한번 그려봅니다. 최근 20일 딱 이렇게 그려보면요. 최근 21일 동안에 이 파란색은요. 그냥 코스트코의 원래 주가고요. 이 빨간색은 모든 노이즈를 제거한 본원적 주가입니다. 이 본원적 주가를 보면은 지금 본원적 주가가 원래 주가보다 좀 높게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현재의 주가가 상당히 뭐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런 판단을 우리가 받고요. 그럼 이 저평가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그 기회를 가질 수 있겠냐? 요거는요. 일단 향후 한 1, 2주 동안 코스트코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주가 방향상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방향성 예측을 해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미국 해가지고요. 유니버스를 우리 나스닥 100 해가지고 유니버스에 들어가는 모든 종목들을 주가 방향성 그래프를 그려보시고요. 여기서 코스트코를 찾아보십시오. 코스트코를 쭉 여기 있네요. 코스트코. 이야, 코스트코를 보니까요. 이거는 모든 노이즈 레벨 하에서 이게 다 상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요. 특별한 뭐 시장에 대한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코스트코 요 종목은요. 한 향후 1, 2주 동안은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할 거라고 하는 이런 주가 방향성에 대한 판단이 나왔고, 자 그러면요 우리 그 다음 한번 해봐야 될 거는 한번 그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사야 되는 시점을 우리가 판단하기에 참 좋은 것들은요. 여기 보시면 모멘텀 지표가 있습니다. 모멘텀 지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볼린저 밴드 그래프 이거 꼭 한번 그려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니버스를요 나스닥 100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코스트코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트코 홀세일 딱 하고요. 그리고 이 파라미터는 뭐 기본적으로 그대로 두고 그러셔도 크게 뭐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단 밴드고요. 이게 하단 밴드입니다. 그리고 요게 현재 주가고요. 요게 이제 평균선이죠. 그래서 평균보다 지금 아래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보다 내려가 있으니까 요게 지금 상승할 거라니까 이렇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상단 밴드에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유분이 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이 상단 밴드 뚫고 나갔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요번 주에 이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뭐냐면 얼마 최근에 이게 하단 밴드 뚫고 올라와서 지금 상승 국면을 타고 있죠. 그러면요. 상승 국면을 타고 있고 아직 상단 밴드에서 에 비해서 상당히 주가가 낮은 국면에 있고 그러면요. 이 종목은 지금 이번 주에 투자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코스트코, 내가 선택한 코스트코를 이번 주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셔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요게 아이스코어가 매주 토요일 오후경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쭉 보고 종목 몇 개 골라가지고요. 이런 그 방향성 예측이나 기술적 분석 또는 투자 전략 분석을 해가지고요. 최종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내가 선택한 종목들이 문제가 없는지 파악되고 나면요. 그냥 그때 바로 예약 주문을 걸어버립니다. 예약 주문을 걸면 월요일 날 뭐 시장 시초가로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지고요. 이거를 쭉 살펴보고 포트폴리오가 내가 목표로 한 수익률에 딱 도달하면요. 그냥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정종목을 다 셀해 가지고요. 한 주 동안에 그 포트폴리오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취하고 그 주에 투자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월요일 날 시초가로 사가지고요. 금요일 날 장이 끝나기 이전에 이 포트폴리오를 저는 매주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로 목표하는 수익률은요. 일주일에 내가 투자한 자산의 1% 정도를 벌어들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매주 리밸런싱 해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 에피소드 네 번째로서요. 주말에는 주식을 보유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매주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Find Stock DNA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좀 더 유익한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